비토 세력이 있다. 정말 무섭습니다. 비토 세력. 선진 민주정에서는 권력을 잡은 세력이 겸허합니다. 권력자는 겸허하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제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곧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편가르기야말로 반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자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선동을 하고 그러니 대마고경을 하고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자신에 대한 광신도 같은 팬덤을 만드는 대신에 자신을 지지하는 쪽엔 팬덤이 되죠. 그 대신에 그 반대편에는 절대적인 비토 세력을 만듭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 5년 최악의 편가르기를 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최악의 실정은 바로 편가르기였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M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권위주의를 없애려 했고 그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최악의 실정이 뭐냐? 바로 편가르기였다.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부의 편가르기를 뛰어넘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울과 지방으로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편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여기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운동권과 그리고 구경권으로 편을 가른 것입니다. 조국 사태 때 문재인은 운동권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40대 대표적인 운동권이죠. 50대 초반까지 말입니다. 그 운동권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문재인 5년 아마추어였던 유사자파 운동권은 국가재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기틀을 허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말입니다. 국가를 파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제가 오늘 비토 세력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기로 결심을 한 이유입니다. 무슨 뉴스냐? 바로 그런 문재인이 당분간 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인과 만나지 않을 방침이 있는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다가 잊히지 않을 것처럼 막 행동을 하더니만 그리고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더니만 이번엔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 언론은 최근 문재인을 만난 정치인들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그 뒤에 여러 논란이 생기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박지원은 문재인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으며 그에 반해서 박용진은 정반대로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을 불렀던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의원이 3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은 물론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의 편가르기는 아직도 대선 전국이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대선 때 비토 세력이 양쪽 비토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팬덤과 함께 강력한 비토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곧 선동으로 인한 팬덤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와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이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은 또 하나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퓰리즘과 부패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여야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받는 중입니다. 당장 표가 쏟아지니 빈곤한 철학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어찌 포퓰리즘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후진적 민주정일수록 포퓰리즘과 선동 그리고 부패로 묶인 패거리 정치 이것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끝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의 반대는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를 두고 거야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임기 첫 제2요구권을,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법만 해도 간호법, 의사법, 또 그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있죠. 그 모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인데다가 우리 자유우파, 범우파가 반대하는 법안인데다가 하나같이 이른바 이념에 찌든 법안인 것입니다. 결국 거대 야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포퓰리즘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후회부하는 수법으로 계속 단독 처리하고,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나라의 좌파들이 대중을 오해하고 그리고 정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보 좌파든 유사 좌파든 좌파들은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믿는 바람에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거부권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오해를 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즉 야당의 입법 독재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은 누가 뭐래도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법안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고 나라의 건강을 흔들게 됩니다.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 최종 피해자를 누구로 만들까요? 바로 쌀을 생산하는 농민입니다. 우선은 그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농민들이 최종 피해자가 됩니다. 당장 문재인 5년 동안 재정으로 돈을 풀어서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보고 있는 대로 텅 빈 곳간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 위기에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후임자가 뛰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스페인도 그리스도 이런 포퓰리즘으로 인해 엄청난 후퇴를 하거나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다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어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재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제2요구된 법률안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재표결을 하더라도 실제 재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200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5석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야권 성향 무소속이 모두 단결해서 일치단결해서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를 끝까지 밟아보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이해관계자인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으로 비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니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홍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이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농민, 역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양곡관리법의 최종적인 패배자는 농민이라는 제 말뜻을 민주당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에다가 아마도 민주당은 간호사 역할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내서 새로 정하는 간호법을 조만간 본회의에 부여할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법안입니다. 의사도,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그리고 병문협회도 다 반대하는 이 간호법을 굳이 간호사들은 똘똘 뭉쳐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폐해는 다들 아시겠죠. 강경노조의 이 시위, 불법 시위를 방조하는 법안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대통령 영향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방서법 개정안. 이 법안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왜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런 개정안을 만들지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을 매번 처리할 것이고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굴러갈까요? 모든 부담은 여당에게만 다 돌아갈까요? 윤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는 역설적으로 대중에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거대 야당의 폭주를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경우에 내년 총선은 양 진영이 다시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유사 좌파와 그리고 보수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집권 2년을 보낸 시점에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느냐, 아니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야당의 회방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보아서 거대 야당 심판론이 작동하느냐, 이것이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어림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모처럼 제가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윈스턴 처칠의 말씀을 적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제 책상 유리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 실렸던 사진 말입니다. 이 처칠의 말, 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미덕은 고통의 평등한 공유이다. 또 그분은 프랑스 철학자, 이 정치 철학자죠. 이 레몽 아롱, 이 아롱의 말도 적어 주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제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사람들은 아롱이 샤르트르보다 옳다는 걸 알면서도 샤르트르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샤르트르 편견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샤르트르가 반권력, 반권위 이걸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반권력. 그것이 대중의 호심을 끌고 그래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경도되면, 그 저항자에게 경도되면 그 사회는 가치 판단의 잣대를 잃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